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 이쪽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주 이 세 가지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업종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금융주가.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보시면 이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인데 금융업종은 좀 재밌어요. 금융업종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HTS 이런 데 들어오면은 뭐 은행업이 있고 보험업이 있고 증권업이 있고 이렇거든요. 자, 근데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모아놓은 금융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가 금융업이고 은행, 주식,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부터 볼게요. 이건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금융업이 가장 좋았을 때가 1989년 3월이 가장 좋았어요. 대단했죠. 1989년. 뭐 제가 그때 주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 이 과거를 보면 아실 수 있겠죠. 1989년에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88 올림픽. 88 올림픽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 약간 이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약간 폐쇄적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나라 폐쇄적에서 이때는 우리 자국민들끼리 노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예전에 개방되는 게 90년대에 이제 개방됐었죠. 그래서 90년대 개방되면서 그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때 많이 들어오면서 저퍼주, 저PER주나 저PBR주,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사모으면서 이때 이렇게 몰랐었거든요. 뭐 90년대가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해가지고 어땠죠? 막 그렇게 막 밀레니엄 되면서 인터넷주가 치고 다시 저퍼주가 좀 떨어진 뭐 이런 양상이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88년도 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금융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2008년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줍니다. 그래서 요때 올랐다가 지금 계속해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아까 88 올림픽이고 2008년도, 2007년도 때는 88 올림픽이 아니죠. 이때 올림픽 없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와 이때가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높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높았어요. 이때 이제 88년도 올림픽 전에 해가지고 그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1000포인트. 여러분들 주식 역사가 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1000포인트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때 1000포인트가 엄청나게 높은 지수였어요. 자, 이때 그 전에 1985년, 84년 이럴 때는 코스피 지수가 200에서 400, 500에서 뭐 맴돌았어요. 200, 500.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81년에 탄생을 했는데 이때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어요.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하자. 그러자 금융업이 올랐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 때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찍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때 시점에서 이제 2006년도 전까지는 맨날 1000포인트에서 뭐 500포인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미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2000을 간 거죠. 이렇게. 2000 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금융업, 돈의 금융시장에 돈이 몰리고 주식. 이때 증권사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때는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2007년도 때, 2006년도, 2007년도 때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2000포인트 사상 최초로 달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그때 증권사 가보면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HTS에 있었어요. 이미 그때도 HTS에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장에 이렇게 전광판 맺죠. 그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붐이었으니까. 자, 근데 그 뒤로 이제 증시 2000포인트 찍고 빌빌거리자 10년 동안 이제 박스피죠. 박스피라는 것은 박스 코스피예요. 박스 코스피.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몇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까지? 2500, 2600에서 뭐 1300, 1500 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톱리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객장 가면 사람이 없어요. 객장 가면 거의
어르신들,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이제 70대, 80대 분들, 요런 분들만 계시고,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뭐, 물론 금융업이 좀 쇠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모바일, 핸드폰으로 MTS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은 HTS 사용자보다도 MTS 사용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자, 어쨌든 이제 모바일 금융 시대가 열리면서 폰뱅킹이라든가 이런 게 열리자 은행이 좀 쇠퇴하고 또 주식 거래도 예전에 객장에서 하면은 수수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비쌌으면은 요즘은 이제 거의 수수료가 많이 싸졌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고 또 핸드폰을 하니까 엄청나게 싸졌는데 옛날에는 막 수수료가 0.5% 이랬어요. 저 그때 기억합니다. 그때 객장 직원 통해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은행처럼 사고팔고 매수해주세요. 뭐 삼성전자 10주 매수해주세요. 이러면 막 매수해주고 막 이러면 0.5%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0.5%를 요거 세금 아닙니다. 지금 0.3% 세금이죠. 요것도 이제 얼마 전에 뭐 세금 낮춘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예전에는 세금보다 이 증거거래세보다 수수료가 더 높았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수료가 더 높았는데 살 때 0.5%, 팔 때 0.5%. 그러면서 1%에다가 세금 치면 1.3%뭐 이랬죠. 장난이 아니죠,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요즘은 수수료가 정말 낮아져서 세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요즘 뭐 0.01% 막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아예 뭐 제로 금리도 있고, 제로 수수료. 자, 어쨌든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정책에 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못 받자 증권사가 증권업이 쇠퇴를 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고 은행도 통폐합하고 옛날 1층에 있던 거 2층 올라가고 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고요. 어쨌든 금융업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행 보겠습니다. 은행도 뭐 비슷하죠. 은행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각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때도 88년도예요. 자, 그리고 증권 보겠습니다. 증권은 약간 다른데 증권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때 2007년도 때 그때 이제 이때 이 2000포인트 찍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달아올랐죠 이때. 그러다가 좀 그대로 빠졌다. 지금 2145포인트에도 빠졌어요. 이게 이제 주식은 좀 기대 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88년도 때 1000포인트 찍어 올라왔고 2000포인트 찍어 올라오고 요게 이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새로운 신고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달성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2100포인트지만 3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을까요? 증시가? 저는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항상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그랬죠. 미국 다우지수가 처음에 다우 산업 지수로 시작할 때 1900년 이전에 1890년대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그때 이제 67포인트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67포인트. 100포인트가 안 됐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이제 100포인트가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요.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뭐 30,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죠. 2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겁니다. 뭐 멕시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유럽도 당연하고. 중동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도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저는 3,000 다시 찍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래요. 원래 이 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3,000을 찍으면은 예전에 1000포인트 찍었을 때 증권업 지수가 4,000포인트. 그리고 이때 2,000 찍었을 때 또 4,000포인트. 지금 증권업 지수가 1,700포인트입니다. 근데 요게 다시 4,000 갈 수 있어요. 4,000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포인트 찍으면. 자, 물론 뭐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요런 것들 뭐 약간 10년 주기로 찾아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 고점을 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도 마찬가지. 보험업도 이렇게 보시면 보험업은 약간 다릅니다. 보험업은 그래도 은행이랑 증권업보다는 우상향 느낌이 나죠. 여기서 뭐 한번 찍고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건데 보험업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개이코 보험이나 이런 거 굉장히 안정적인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 중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결국은 이 보험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서 반반 나누고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보험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보험 회사 자체가 생명보험이든 뭐 손해보험이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업이 금융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금융업이 좀 다운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 좀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로 보면은 장기 금리와 미국에서 단기 금리의 역전차,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장기 금리가 원래는 길게 가져가니까 뭐 10년 국채물, 여러분들 국채에다 투자할 때 10년, 20년, 30년 투자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받는 채권을 샀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아야 되죠. 이자를 짧게 받고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역전됐어요. 이게 역전되면서 원래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금융주들이 은행이라던가 이런 부도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제2금융권 그때 무너지고 막 했었죠. 그 리먼 브라더스도 뭐 무너지고 골드만삭스도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2008년도 때. 자, 그런 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됐다. 미국 증시 금융주 급반등, 이게 나왔어요. 와, 이거 희소식입니다. 금융주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언제? 3월 27일. 바로 오늘 아침. 그러니까 간밤에, 어제 간밤에 있었던 거죠. 자,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추락하던 금융주가 껑충 반등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은 10년물과 3월물, 그러니까 10년물은 이게 장기 국채입니다. 장기. 그리고 3월물은 단기 국채. 단기 금리가 역전 금리 폭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커지면은 역전되는 게 폭이 커지면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경기 후퇴 징조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짜리가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 10년 동안짜리 국채를 샀는데 이자를 2% 준대요. 근데 1년짜리 샀는데 1년만 하고 하는데 3%를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이걸 볼 수 없다라는,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런 금리 역전폭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연준 의장이, 제니 옐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진단을 해서 이 안정화 시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거나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 가까이 1% 금융 섹터 주가가 1%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시장. 오늘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험업 0.06% 올랐고 증권업 0.7% 떨어졌습니다. 와, 이거 안 좋죠. 그리고 은행업 1% 올랐습니다. 은행은 좀 올랐어요. 어제 미국 여파 받아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금융업이 0.09%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은행주부터 좀 살펴보시면 KB금융인데 최근에는 뭐 신한지주 이쪽에 좀 밀리면서 제1금융권을 좀 떨어졌습니다. 제2금융권을 떨어졌어요. 제2금융권은 아니고 제2은행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은행은 아니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력은 있죠. 뭐 ROE라던가 아니면 꾸준한 영업이익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유보율도 엄청나고요. 자, 그래서 69,000원부터 떨어져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나타났는데, 와, 어제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3월 26일 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까 전에 장기금리, 단기금리 역전차 좀 폭이 줄어들면서 미국 금융주도 올랐는데, 오늘 KB금융이 0.12%밖에 못 올랐어요. 0.12%. 와,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음봉 나왔죠, 음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1% 이상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얘가 이제 1, 2위를 다투는 KB금융인데,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러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요런 거는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KB금융 국민은행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식으로 나왔고, 자, 그리고 증권도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지주 하나를 합쳤죠. 은행이랑
보험이랑 뭐 이런 거 증권도 우리 증권 그런 것도 합쳤는데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금융이었는데 우리은행 그쪽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통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상장하자마자 계속 떨어졌어요. 와 이거는 진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예전에 떨어진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금융 지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좀 눌림목 갖고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HTS 쪽의 강자죠. 자 근데 요것도 지금 상당히 눌렸고 어느 정도 저점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좀 모멘텀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 하나손해보험 보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쪽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눌렸어요. 지금 한화 쪽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 쪽에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한화 뭐 생명이라던가 한화 쪽 보험사들이 책임 경영 해가지고 자사주를 좀 사보고 있다. 경영진들이 CEO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는 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이나 굉장히 다들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 바닥권이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거 분명히 완화가 됩니다. 제니 옐런이 강력하게 FED가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죠. 이쪽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거 못 잡으면은 제니 옐런은 평생 욕먹는 사람으로 남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거 하나 못 잡고 금융공황을 또다시 만들었다. 이런 불명예를 안기 싫어서라도 반드시 잡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융권, 미국 금융 쪽 다 좀 약간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업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몇 가지 짚어드렸던 그 한 가지 섹터, 몇 가지 섹터 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권 좀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여의도 이제 다시 살아납시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많이 관심 가지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